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이 시각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인사드릴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들 풍성합니다. 순위별로 어떻게 포인트들 잡아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이던스 발표가 되죠. 이에 앞둔 하락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현대차, 기아, 오후창으로 갈수록 낙폭 커지고 있습니다. 자, 2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2 이제 곧 개봉입니다. 관련주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콘텐츠 메타버스주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3위 보도록 하죠. 디아블로4 TL 정면 승부 예고된 상황에서 NC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흘러내립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랠리의 그 초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벤트 가득한 원전주 2위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양책에 쏠린 눈, 그 흐름에 있어서 건설 기계주 또 한 번 랠리가 본격화될까요? 오늘 1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 기대가 조금 컸었는데 많이 초반부터 부진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도력으로 시장을 끌어왔던 쪽에서의 흔들림 여기서부터 저희 시작을 해볼까 봐요. 지금 보면 이사님께서 4위에 콘텐츠 메타버스 올려놔 주셨습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바타2 개봉 앞둔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조정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쉬어가기 성격부터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앵커님께서 물음표를 달았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모두 혜택이 된다.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바타2 이제 개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정인 현재 가격에 저는 한 번 더 저가 매수세를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컨텐츠 관련주를 올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반도체라든지 네. 제약바이오를 같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왜 제가 계속 드리냐?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오면서 가져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예상하는 혹은 예측 불가능한 범위 내에 지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안전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 가격적으로 많이 밀려내려왔던 성장주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기술주. 미국은 기술주로 쏠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정된 자금이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로 가려면 그동안에 수익을 보고 있던 종목군들의 매도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지금 안 좋아서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금이 나타났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 또 그 자금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 기술주, 성장주로 옮겨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금 낙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낙폭을 이용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흘러간 자금들, 반도체가 지금부터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대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 특히나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 메리트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소가 돼야 되는데 반도체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장밋빛 전망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단기적인 반발세를 좀 생각하는 자금들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반발세가 나와서 다시 매도를 하면 어디로 또 그 자금이 올 것이냐? 저는 컨텐츠 쪽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기술주 성장주들보다 조금 더 높이 혹은 조금 더 오랫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컨텐츠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의 작품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확 갈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혹은 지난주처럼 올라갈 때 매수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처럼 가격적인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컨텐츠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조정, 뭐 오늘 조정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CPI 발표 이후에 혹은 FOMC 이후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에 반대로 이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는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신규 매수자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하루 전까지 지난주에 찍혔던 수익률을 보면 조정이 길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내가 떠나야 되나? 다시 기회를 노려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마 컨텐츠 쪽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컨텐츠리 중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바닥권 대비 오늘 기준으로 약 40% 이상 올라왔어요. 중간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일부는 수익을 확정을 지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다 팔까 이것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절반 혹은 전체에서 한 70% 정도는 매도를 하셨다가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이 내려오면 그 물량을 다시 채워넣는 것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반 이상은 꼭 매도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사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긴 하지만 시장 수급 상황과 호흡을 그렇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언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수를 본다면 저희 랭킹5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전입니다. 태조 이방원 했던 게 정말 언젠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전지는 조선주는 같지만 이쪽은 계속 이야기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 물론 흐름이 변동성이 워낙 커서 그건 물음표긴 한데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다시 한번 원전주의 시기가 주식시장에서 온 건지 궁금합니다. 답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이사님 나올까요? 저는 분명히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뭔가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것. 시간 걸리는 종목들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죠. 내년 초 1월 아니면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오는 시간입니까? 언젠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저는 내년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좀 눈에 상반기, 보이는 하반기.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한번 네.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오늘 기준으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오르는 쪽 원전 혹은 조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들이 만드는 기술력, 이들이 만드는 원전소라든지 배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받는다 그래서 바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발주를 받아서 인도가 되기까지 최소 수개월, 최대 2년, 3년 그 이상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5년이 넘게 걸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에 따른 부담감은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수주잔고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원전주라든지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주잔고가 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주가 지속적으로 하나씩 체결이 되고 있기에 이것이 이제 인도되는 그 시간차는 있겠지만 네. 결국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외형 성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신조어가 나타났을 때 사실 태양광 굉장히 강했죠.
폭력 강했죠. 네. 그런데 원전은 태조 이방원에 들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옴시티 테마 관련해서 뭐 빌살만 왕세자가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온다 했다 안 온다 했다가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1차에 그 원전 수주를 성공했다 했다가 또 실패했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2차는 성공했다고 했다가 또 실패했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확실성들이 많았던 요소가 많아서 원전주들은 스타트가 좀 늦었다라고 좀 보이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스타트는 늦었지만 뛰어감에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에서 이제 수출 판로가 하나씩 지금 풀려가고 있다는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유럽 시장에 먼저 진출을 지금 성공적으로 하는 듯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은 결국 북미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소형 원전 관련 맞아요. 뉴스를 저희는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소형 원전 관련한 기업이 3군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한 군데에 대한 이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여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상장하고 있는 소형 원전 3기업 모두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이 소형 원전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지금보다 한 번 더 저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테마가 처음에 형성될 때는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여요. 원전과 관련한 부품 자그만 거 하나 만든다 해도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옥석 가리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는 원전 한다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거나 수주를 받는 기업 위주로 저는 이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올라가는 폭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주 관심을 갖되 저는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원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순위를 쭉 봤더니요. 네. 건설 기계 쪽을 1위에 랭크를 시켜주셨던데 네. 지금 원전과 좀 공통 분모를 엮이는 게 중동발 모멘텀이라서 이동해서 그쵸.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성격으로 봤을 때 경기 민감 섹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궁금해요. 건설 기계 쪽은 중국 경기 부양책이랑 저희가 묶긴 했는데 역시 중동이란 키워드 안고 있습니다. 원전과 좀 다르게 볼 수 있을지 시세의 차별성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저는 3가지의 주요한 뉴스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한 기대감. 두 번째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도 또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인프라 관련 기업들, 특히나 건설기계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또 외형 성장이라든지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단순 테마가 아니고요. 이 테마를 이끌어주는 실적까지 겸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물론 11월 들어오면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시세가 안 나온 기업이 없을 정도로 다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에서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진성TC라든지 혹은 DY파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기업을 보자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트레이딩 권역에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모멘텀이 이제 막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중국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재건 혹은 IRA 혹은 중동 이슈만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모멘텀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비슷하면서도 이쪽은 단기적인 탄력이 더 기대되고 그쵸. 그리고 트레이딩도 가능한 섹터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이 까다롭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또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슈 저희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원픽 골라주신다면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요?
결국엔 첫 번째 이슈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굴삭기 언급해 주신 관심 종목일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파생된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네, 파생된 쪽에서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뭐 진성TC, DI파워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과연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 덩달아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LS 일렉트릭이 이제 또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역시 그런데 고점에서 고공행진한 대표적인 종목 그쵸. 아닙니까? 고공행진했는데 네.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조정의 폭이 그리 깊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급이라든지 성과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LS 일렉트릭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재건이라든지 IRA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되면 기반 시설부터 먼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가 에너지입니다. 그중에 또 LS 일렉트릭은 전기, 배반 이러한 것을 좀 만들기 때문에 저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해당 테마로 인해서 충분히 외형 성장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 쪽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자동화 설비 관련한 기술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하면 당연히 자동화 기기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수혜도 LS 일렉트릭이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현재 위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4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되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는 7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목표가 딱 제시를 해주신다면 저희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42,000원으로 해야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2,000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받아봤고요. 랭킹 5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